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라서 오늘 점심에 남산 그 충무로의 한옥마을 가보니까 벌써 진달래와 벚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돌아가는 시사적인 상황, 정치 이슈 바쁘게 돌아가지만 한 번쯤 꽃 구경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그리고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생생 토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데가 대구잖아요. 역시 대구. 네. 자, 그 이동훈 대변인이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 출마 선언하고 나서 이 홍준표 전 시장도 만나겠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겠다. 또 박정희 컨벤션, 이 대구 엑스코를 박정희 엑스코로 이름을 바꾸자,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지금 메시지를 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의 민심은 사실 작년에 겨울에 이렇게 막 윤석열 지지하고 했던 것도 윤핵관 했던 거는 그런 연달아 탄핵을 당하는 그런 상실감이 크거든요. 이게 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왜 두 번 연속 이렇게 탄핵을 당하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데 대한 어떤 울분이 나와서 윤핵관을 한 것이지. 저는 그래서 이분들의 민심은 윤핵관이라기보다는 권력의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안동 출신이기도 하지만 실용, 그러니까 유시민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A, B 그룹이라고 했을 때 B 그룹들, B 그룹이잖아요. B 그룹인데 사실 보수는 B 그룹이 주류예요. 보수는 A가 되면 안 되거든요. 가치와 이해관계, 이해라고 할 때 실용이라고 했을 때 실용이 주류거든요. 물론 진보야 A가 주류일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 B의 어떤 전망,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선거 끝나고 국민의힘이 폭망했을 경우에 이게 새로운 어떤 정계 개편도 일어날 수 있겠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이걸 그 보수 민심에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들이니까 자극해가지고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보다 조금 구체적인 정계 개편 가능성까지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김부겸이라는 인물이 대구시장이 되면은 총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명이 이제 홍준표라는 사람이잖아요. 홍준표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에서 B거든요. B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어떤 정계 개편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저 그룹들이 이재명 대통령도 저쪽하고 명청인데 저쪽 A하고는 저 진보 쪽의 A하고는 뭔가 좀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 뭔가 여기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대구 민심이 이게 잘 들어가면요, 이 작전이 잘 들어가면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다. 국민의힘에 대한 회초리 정도가 아니고 크게 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 그래요. 국민의힘은 대구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대구가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합니다. 대구마저 보수를 버리면 보수는 죽으니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합니다. B는 김부겸인데 제가 대구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대구가 살려면은 국민의힘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시원찮으면은 쓰다가 다시 차도 좋으니 이번에는 저와 함께 대구를 살려보겠습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한쪽은 대구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한쪽은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십수년 동안 계속 당선을 시켜줬습니다. 국민의힘이죠. 당선을 시켜줬는데도 대구 사정을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한쪽은 김부겸 총리는 대구가 계속 낙선을 시켰습니다. 이번이 대구에서 출마하는 5번째 도전인데 한쪽은 계속 당선시켰는데도 대구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거고 한쪽은 우리가 계속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서사가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쪽의 마음에 가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평소라면 모르겠어요. 혹은 김부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십수년 동안 쌓여온 서사의 충돌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패널들이 대구에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대구는 결국 우리 찍어줄 거 아니냐. 어차피 힘들다 이러고 다 돌아다니니 대구 현장에 있는 대구 시민들은 뚜껑이 열린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 대변인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박정희 그리고 박근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안에서 그런 것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좀 차이가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번에는 큰 어떤 저 내부의 반발이나 이런 것 없이 수용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민주당이 여유 있게 앞서니까 근대기를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대구에서도. 그러니까 김부겸 여유가 있으니까. 예, 뭐 후보가 된다 그러면 뭐 박정희 얘기를 이제 한다는 건 제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구에 와가지고 박정희 이게 단순히 과거에 대구에서 나온 인물 뭐 보수의 어떤 그게 아니고 네. 앞으로 미래까지도 내다보면서 이런 우리 뿌리를 다시 파고드는 거다. B그룹이 새로운 어떤 이 대구를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 그런 암시 이런 것까지 준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냥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한기 대변인 얘기했지만 막판에 대구 사람들이 이게 또 결국 2번 뭐 투표소 봐가지고 2번 찍는 거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우리 읍소해가지고 예. 마지막에 대구만이라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뭐 뻔히 예상이 되는데 아니 그 국민의힘은 완전히 좀 버리는 얘들은 버려야 된다. 네. 얘들은 저 가지고는 도저히 뭐 앞으로 뭐 이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뭘 할 수도 없는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이런 새로운 세력의 어떤 등장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앞으로 선거운동 작전을 쓴다면은 대구 사람들도 굉장히 효과가 클 것이다. 그리고 박정희라는 분이 원래 당시에 60년대 구티타 할 때 그 당시 60년대는 굉장한 개혁적인 세력이었어요. 네.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박정희 정신이라는 게 지금 와가지고 무슨 화석화 돼가지고 지금 뭐 박정희 정신 얘기해가지고 쿠데타 하자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당시에 맞는 시대 정신에 맞는 시대에 맞는 개혁적인 과제를 추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사실 보수적인 가치하고도 닿는 거고 그게 유시민이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B그룹이에요. B그룹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자극을 하면서 그게 사실은 보수는 사실은 B그룹이 주류고 그게 정체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수는 어떤 이념으로 가면은요, 그건 망해요. 보수가 지금까지 쭉 그 선거 패배 역사를 보면은 그 이념적으로 가가지고 다 망해요. 윤석열도 그랬고 박근혜 시절에도 어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이념적으로 가버리면은 다 망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다시 이쪽으로 끌고 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그런 장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부겸 뭐 캠프나 이런 데서 그런 그림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대구 민심도 굉장히 동요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군요. 하 대변인이 어쨌든 김 전 총리가 지금 박정희, 박근혜 등등을 거론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2014년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총리가 대구시장에 출마했을 때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그때 대구에서 시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당아가 모여 와가지고 시장 한다고 예산이나 받아오겠나 이랬습니다. 네. 뭐 그래도 좀 여당 사람이 해야 뭐 정부랑 얘기도 하고 대통령 얘기도 하고 이럴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김부겸 총리께서 아닙니다. 저는 보수 정당이라도 얘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협조해서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플래카드도 막 같이 이렇게 사진 찍고 분위기 좋은 플래카드 내고 그랬었죠. 그걸 한 분 한 분한테 설명을 드리기 어려우니까 사진을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사진을 걸어 올렸던 거죠. 근데 그걸 걸어 올리니까 중앙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 반박근혜 정서가 엄청 강했던 민주당이니까 저 사람 뭐야? 민주당 후보 맞아? 네네. 저 사람 선명성도 부족하고 박근혜랑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게 보다는 지역 정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김부겸 총리 뭐 중앙 지지층한테는 작살나고 표는 안 나오고 그게 요번에 출마 선언에도 나오던데 그래서 이 서사를 알리기 위해서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합니다. 중앙에서 이걸 이해해 주셔야 된다. 우리 보고 빨갱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러면은 그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거죠. 야당 광역단체장 하겠다면서 대통령이랑 싸우겠다, 견제하겠다. 그럼 표고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협조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맥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변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12.12랑 5.16이랑 맥락이 다르잖아요. 역사적 맥락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 이전에 일단 그 두 쿠데타 자체가 좀 다른 맥락인 것이고 이번에 김부겸 총리의 출마 선언문을 보면
두 글자가 없어요. 내란 계엄. 이게 없습니다. 음.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출마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내란 청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근데 총리는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시민적인 언어를 씁니다.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여기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다 서울 수도권 가고 지금 인구 절벽 뭐 지방 소멸할 위기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누가 만들어놨냐?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번에는 당신들이 회초리를 쳐야 보수가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국민의힘을 버려야 민주당이 살아난다가 아니라 보수가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논법 자체가 상대를 존중하는 거죠. 상대를 존중하는 거고 뭐 아마 박정희 컨벤션 센터나 이런 것들이 선거의 메인 전술 혹은 메인 전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뭐 하부 공약 같은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수 괴멸시키고 뭐 대한민국을 뭐 일극 독재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이 정서가 2014년과는 달리 중앙에도 이제 조금씩 퍼지는 거죠. 그때와 달리 뭐저 같은 사람도 있고 스피커들도 있고 미디어도 많이 발달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 중앙에서는 당 지도부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계속 낙관 경계론 이런 거 내리고 있고 네. 이런 게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저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면 당연히 지지층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정서긴 하지만 이해는 해줄 것이다. 이해는 해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는 뭐 캠프든 아니면 저처럼 대구 출신인 사람이 네, 네.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때랑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많이 달라.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대표님 그 홍준표 전 시장 있잖아요. 네, 예. 뭐 김부겸 전 총리와는 뭐 거의 한 30년 이러저러한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SNS에 사실상이 아니죠. 그냥 김부겸 전 총리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이런 네. 것도 상당히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 뭐 개인적인 인연이야. 근데 홍준표 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 이재명 정부에 들어가서 총리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뭐 이재명 정부에서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어쨌든 말씀드리면. 거론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기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실용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어떤 이념적인 그 결정화된 이런 이념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네, 네. 이거 완전 B그룹이에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김부겸 총리가 국힘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로서가 아니고 앞으로 새로운 정치적인 그 변화의 어떤 그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홍준표 전 대표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그림으로 만약 대구에서 이번 선거에서 뭐 펼쳐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홍준표 시장님의 저 페이스북 메시지가 네. 제가 느끼는 대구 민심이랑 제일 유사합니다. 대구 민심이 실제로 홍준표 시장의 이 메시지에 다 함축돼 있는 거라 보고 아 민심을 그래도 듣고 계시는구나라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